안녕하십니까. 필수서방 전술 7강 방수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수가 지금 주수라고도 하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 보면은 일단 직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분무가 있습니다. 중속 분무, 저속, 그 다음에 뭐 확산, 그다음 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사하고요, 직사하고 저속 이쪽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기가 이게 크게 헷갈릴 만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거의 고속과 중속에서 나옵니다. 저속이 나오는데 저속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중속과 고속에 대해서 이 비교 문제를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를 좀 하면 좀 답을 골라내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사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렇죠? 직사는 이게 물줄기가 굵고 강하고 멀리 갑니다. 멀리 간다는 얘기는 뭐죠? 멀리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각도가 크지 않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발 디딤 어쩌고 저쩌고 주수 방향이 서방호사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들어간다. 그럼 뭐 이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전방을 체중해 둔다. 우리가 기본 교육과도 다 해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소 실체 직접 목표에다가 바로 주수를 하는 것이죠. 화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실체에다 바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전기형 분무 노즐을 해서 노즐 압력이 0.3 메가파스칼 미만은, 요 미만은 관창수 한 명이 잡는데 0.3 메가파스칼 이상은 보조를, 관창 보조를 두라고 한단 말이죠. 네, 요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반동력은 약 2 메가파스칼입니다. 크죠? 네. 압력에 비해서 반동력은 상당히 10배 가까이 그게 반동력이 온다는 것.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조심을 하시고, 이쪽은 개폐 밸브는 항상 서서히 해야 됩니다. 개폐 밸브를 신속히 한다는 것은 무조건 틀렸어요. 네, 좋습니다. 주수의 특성을 보시면 굵고 멀리 가니까 강하고 사정거리가 길다는 것이고, 자, 화세가 강해서 이 복사일이 강해서 접근하기 힘들 때 멀리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멀리서 한다는 겁니다. 또 파괴력이 강합니다. 이것은 물이 멀리 가고 굵고 강하기 때문에 파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붕의 기와 파괴, 또 낙하 위험이 있는 달랑달랑 하는 것들, 그런 거 제거할 수도 있고요. 연중성이 있고 방향 전환은 쉽지 않죠. 예. 강하고 멀리 가고 세기 때문에 방향 전환은 쉽지 않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동하려면 물을 끊고 다시 이동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정도다 보시면 되고, 장애물에 대해서는 주수 범위가 좁아서 용이하다. 예. 장애의 물은 피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옥에서 옥내로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또 지상에서 높은 곳으로 주수하기도 좋습니다. 반사 주수를 하면 되거든요. 자, 지상에서요,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반사 주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다. 자, 그렇게 일단 하고서 안전관리에 보시면 반동력이 감소에 위하는데 관창 뒤에 2m 유효 호스를 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릴 때 항상 유효 호스를 제가 그려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유효 호스를 둬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직경이 1.5m라는 겁니다. 보통 2m 정도 유효 호스에
직경이 1.5m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동력은 0.1MPa 정도로 줄게 된다. 여요수를 둠으로써 반동력은 줄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체중이 앞발, 그 다음에 고압으로 이렇게 하면 반동이 증가한다. 위치 변경할 때 아까 중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고속 분부 주수가 있습니다. 자, 고속하고 중속을 구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속의 노즐 압력이 0.6MPa이고 10에서 30도예요. 여기 10에서 30도입니다. 요령은 똑같고요. 범위는 당연히 공부할 것도 없죠, 이것은. 예, 직사보다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가 10에서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유의합니다. 연소 저지가 유의하다. 예? 그 다음에, 접근할 수가 있다. 직사보다는 접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닥터 스페이스, 파이브 샤프트, 요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적겠습니다. 파이브 샤프트, 닥터 스페이스. 자, 이런 데 유의하다.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직사가 짧다, 약하다, 뭐 적다. 전도하염 저지 유의하다. 전도하염. 열 전달에 유의하다. 그 다음에 고압에 의한 유효화재 질시. 예. 나머지는 뭐 보시면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럼 중속은 뭐냐, 이거죠? 예, 중속. 일단, 중속은 0.3MPa죠. 곱하기 30도입니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보시면, 소구액 있습니다. 소구액. 소구액에 유의하고. 또 뭐죠? 용기, 소탱크. 예, 이런 데죠. 소규모, 유류화재, 예, 가스. 이런 데 유의하고. 감전 위험이 적죠. 아무래도 보석보다는 감전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한다면요, 네, 신체 보호에 좋고요. 네, 신체 보호에 좋습니다. 진입하는 대원들 얘기죠. 진입 대원들. 자,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비교를 항상 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비교해서 비교 공부입니다. 네, 이것이 공부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빠릅니다. 고속과 중속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다음 중 소규모 유효가스 화재 좋은 게 뭐냐? 중속 풍물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닥트 스페이스 파이프 샤프트는 뭐가 좋으냐? 고속 풍물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분을 제가 했습니다. 자, 했고, 그 다음에 중속 풍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 한 대로 쭉 이제 나와 있어요. 그죠? 항상 서서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소화, 배열, 차열, 업무, 배열, 이런데 명확하게 실시해야 되고, 자, 옥내, 풍상에서 해야 됩니다. 왜? 항상 옥내는 안 된다. 직사는 옥내, 이것은 안 된다. 옥내는 항상 분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속 분무, 저속 분무, 옥내 해야 됩니다. 풍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풍하로 하면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예, 바람에 날려서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소규모 유화재. 그 다음에 소구의 실내 배연을 목적으로 할 때는 결국 전체를 덮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뭐 특성 제가 아까 설명을 같이 다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다 이제 설명을 아까 비교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분모 주수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33,000 이하에서는 2m를 떨어져서 주수를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럼 저속분모 주수를 보겠습니다. 자, 저속분모 주수는 좀 틀려요. 좀 대접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직사 주수와 마찬가지. 직사도 조금 성질이 틀려요. 저속도 성질이 좀 틀려요. 그럼 저속분모 주수를 한번 보시면, 자, 일단 간접공격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간접공격법이다. 간접공격법은 뭐냐면, 연소 실체에 바로 이렇게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직접 공격이라는 얘기예요. 직접 공격입니다. 간접 공격은 위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증발 잡열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접 공격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수 위치는 계곡의 정면을 피하라는 거죠. 왜 정면을 피하라고 그럴까요? 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기가 저속분모로 간접 주수를 하면 열기가 엄청난 열기가 위에 배기구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우리 대원들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정면을 피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열이 있는 상층부를 항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계속 할 게 아니라 연기 색깔을 봐가면서 백색으로 변하면은 중간에 일시정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왜? 불필요하게 물을 계속 낭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여기 불을 불을 꺼야 되는데, 자,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이 나고 있어요. 저속분모 주수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 저속분모 주수는 우리 입구를 작게 해서 창문이 있다고 하면 창문에 어떤 구멍이 작은 데를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보통 무상으로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입구는 작게 하라는 겁니다. 물이 들어가는 구멍은 작게 해라. 이 열기가 밖으로 나와서 이게 하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작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다 증발 잔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간접 공격법의 전제 조건이 뭐냐? 상층부를 향해서 해라. 자, 입구를 구멍을 작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 상층부를 향해서 이렇게 해라. 불이 피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구부는 작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위험성을 감소시키죠. 이 엄청난 열기를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면에 충돌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천정이 있으면 천정에 충돌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효과의 판단이라는 것은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일단은 연기와 화염이 약해집니다. 1단계고 2단계는 흑연에서 백연입니다. 백연에 가깝다. 흑연에서 백연. 1단계는 급격히 약해지고 2단계는 흑연에서 백연입니다. 이 초기 준비로 갈라지거든요. 종기는 뭐냐 하면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중지해서 화재가 다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해서 해요. 아무튼 이러한 간접 공격법은 이 간접 공격법 말이죠. 90%가 수증기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발 잡열 아시죠? 증발 잡열 539 칼로리. 그
그람당 539칼로리 열을 뺏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 되면서 그 평창되는 게 1700배잖아요. 1700배로 수증기가 되면서 이것을 이렇게 열과 열기를 날려보내라는 거거든요. 바닥면에 물이 승분이 있으면 그건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수증기가 증발 잠재를 최대한 활용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열기가 작은 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안에 열기가 있어야만, 왕성해야만 이 간접 공격 부분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은 간접 공격 부분 수손 피해가 적습니다. 다 수증기화해서 열을 뺏어서 날려버리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요. 뭐 꼭 필요하면 벽이나 바닥을 일부 파괴해서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벽을 뚫어서 이 벽에 구멍을 작게 하라고 그랬는데 뭐 없으면 이걸 뚫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무 지하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속 분류서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사, 고속 분무, 저속 분무를 하고 고속, 중속, 저속을 하기로 했고 이제 확산입니다. 자, 확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직사나 분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판 확인하고 안정적이 해서 광범위하게 주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직사를 하지만 이 직사를 광범위하게 확산을 시킨 겁니다. 서방액이 적을 때 이제 유효하다. 낙하물 제거도 힘이 있으니까 낙하물 제거도 유효합니다. 저압으로 이렇게 줄이면 잔화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사 같은 경우에 줄이면 잔화정리 할 때 껐다 켰다 이렇게 분무와 직사를 번갈아가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주수가 있습니다. 반사주수는 밑에 그림이 지금 없는데요. 반사주수라는 것은 아까 제가 저속 분무 주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바로 불을 끌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에서 이렇게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사는 직사와 분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짧으면 분무를 할 수 있고, 거리가 멀면 이 옥에서 멀리 할 때는 직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성이 뭡니까? 자, 특성은 자각지대, 직접 연소 실체에 닿지 않는 것에 유리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각지점에 이렇게 유효합니다. 확인이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확인하기 곤란하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때리기도 하고요. 천정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반사 주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주수, 방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